윤영숙 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봐야 하는데 우선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공개한 로봇이 있잖아요. 이 내용부터 조금 짧게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완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유니트리의 몸체에 일단 이제 이 두뇌만 얹게 된 거잖아요. 왜 좀 직접 만들지 않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엔비디아가 이번 대만에서 공개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공개한 것은 로봇 개발자들을 위한 표준 샘플인데요. 이름은 아이작 그릇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 이런 몸체, 그리고 이런 손, 이런 두뇌, 이런 학습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런 설계도를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을 사용했는데 손은 싱가포르의 샤파르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로봇용 두뇌에 해당하는 제슨 토르와 그리고 이번에 공개한 로봇 전용 AI 모델인 그 아이작 그릇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운영체제 표준을 제공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로봇 시장에서도 두뇌와 운영체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로봇을 직접 만드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검증된 하드웨어 기업들과 손을 잡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해서 피지컬 AI의 글로벌 표준을 엔비디아가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진짜 청사진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로봇 업계에서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앞두고 이번에 젠슨왕이 오게 되잖아요. 한국의 로보틱스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보를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내일 저녁에 5시쯤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직후에는 서울의 한 삼겹살집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이 동석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메뉴가 대중적인 삼겹살로 알려져 있어서 지난해 치킨을 먹은 깐부회동에 이어서 명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예능 녹화 소식도 있습니다. TVN이 유퀴즈에 참여하고 일요일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 홈경기 시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산그룹 회장이죠. 박정원 회장이 시타자로 나서서 두 분의 시구와 시타를 함께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일요일에는 NC소프트 김택진 공동대표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날은 일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LG 트윈타워를 찾아서 구광모 회장을 만나서 LG그룹 계열사 CEO들과도 같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서울대 AI 연구소를 찾아서 서울대 학생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현대차 양재 사옥 그리고 네이버 1784 사옥도 방문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월요일 저녁에는 신라호텔에서 국내 AI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게 3박 4일 일정인데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빡빡한 열심히 합니다. 일정이라서. 세상 엔비디아도 그렇게 열심히 사네요. 네. 아마 다들 오늘 그 소식도 보셨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엔비디아 젠슨왕의 그 동선을 추적하는 무슨 사이트까지 관심을 받을 정도로 지금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지금은 주가가 좀 안 좋았지만 선반영돼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로보틱스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로봇 기업들과의 스킨십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최근 엔비디아 임원이 다녀간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차 이쪽도 아무래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엔비디아와 좀 접점을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우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말에 그 젠슨왕의 장녀죠. 메디슨 황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당시 두산 로보틱스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해서 김민표 대표를 만나서 피지컬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올해 초에 CES에서 그 엔비디아 부스를 직접 방문해서
그 로보틱스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젠슨항과 그 면담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그 기조연설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협업하는 글로벌 파트너 중에서 현대차를 꼽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랑 로보틱스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LG전자나 네이버는 저번에랑은 좀 다른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길래 따로 만나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CES에서 집안일 하는 로봇인 클로이드를 공개한 바 있죠. 그 당시에 가전시장에 로봇 시장을 열겠다고 선언을 LG전자가 했었는데요. LG는 가전에서 쌓은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정용 로봇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클로이드 로봇 전용 AI 칩을 그 클로이드에 있는 그 두뇌에 해당하는 칩을 지금 엔비디아 것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 플랫폼, 그러니까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로봇의 자율주행과 인지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있는 사옥 1784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 기반 로봇 제어 기술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번 대만에서 그 엔비디아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직접 엔비디아가 밝혔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이혜진 의장과의 회동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GTC를 봐도 그렇고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의 저변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넓혀가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번에 또 이제 새롭게 주목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또 SK텔레콤입니다. SKT. 대만 GTC 기조연설에서 주요 파트너사로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주로 제조 특화 AI가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던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계속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엔비디아의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죠. 이것을 활용해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 가상 공간을 시연을 한 겁니다. 단순히 공장을 3D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 운영, 그리고 물류, 공정 흐름을 시뮬레이션해서 AI가 문제를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가상 공장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죠. 그렇군요. 이제 사실 아까 그 성수동에서 삼겹살 먹는 데 중에 좀 빠졌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는 분명히 만났었는데 이번엔 빠졌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쓰고 GPU에 HBM이 꼭 들어가는 거니까 삼성이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HBM5 뭐 시제품도 내고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엔비디아 쪽에는 어떤 식의 메시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기자님 보시나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대만 컴퓨텍스에서 HBM5 시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한동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진 면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HBM4를 먼저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을 하고, 그리고 또 그 HBM4E에 대한 어떤 샘플을 고객사에 먼저 납품을 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엔비디아가 차세대 HBM 시장에서 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한 60% 정도로 좀 상당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한 20%대 정도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급사가 더 늘어날수록 더 이제 가격 협상력이나 아니면 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엔비디아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아니면 마이크론과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와 끈끈하게 좀 협력을 맺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성이 필요하고, 뭐 삼전은 공격적으로 좀 파고들 틈을 볼 거고, 이런 HBM 기술 전쟁은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다 보니까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충족시켜서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가, 또 이런 셈법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AI 칩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특정 공급사에 의존하게 되면 엔비디아 자체도 이제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은 유지하면서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까지 이제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나 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근데 저는 유니트리 얘기를 듣고 좀 그랬던 게 유니트리가 이제 곧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인데요. 이게 파트너가 중국 회사가 됐다라는 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회사를 좀 미국이 막아주고 한국이 그걸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니트리가 파트너가 됐다는 게 우리 기업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뭐 미중이 계속 갈등하는 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기자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 보안 이슈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특히 중국 로봇의 연방정부 사용을 제한하려는 그런 법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특히 중국 어떤 그 IT 산업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강해질수록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중국 기업 한 곳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유니트리 외에도 최근에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과 협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만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만나서 로보틱스가 중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아마 이번 젠슨왕의 방문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일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왜냐하면 또 오후 5시에 방문을 하니까 내일 장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제 월요일 장이 또 궁금해지고 우려와 설렘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영숙 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기자와 1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